솔라나 가격 반등 $90 돌파 기대감. 국내 주요 가상자산이 하락세라. 25일 오후 1시 17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 상승한 5,498만 9천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65% 감소한 304만 7천원이다. 테더는 전일과 동일한 1,376원, 바이낸스 코인은 1% 떨어진 39만 8,900원, 솔라나는 36% 증가한 12만 1,200원에 거래됐다. 국제시장은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94% 상승한 39,966.97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1% 오른 2,215.17달러에 거래됐다. 유스트는 5% 증가한 9,998달러, BNB는 24% 내린 289.9달러다. 솔은 562% 상승한 80.83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년 동일 대비 5,400억 달러가량 증가한 1조 5,600억 달러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 단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전일 대비 4포인트 오른 52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솔 가격이 $90를 돌파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 가격은 지난달 말부터 하락해 지난 23일 올해 최저가인 78.60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음날 가격이 10%가량 반등했다. 현재는 가격이 $90 이상으로 회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솔의 가격 반등은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가 토큰 확장 업그레이드를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잔액을 숨길 수 있는 기밀 전송, 프로토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솔라나의 탈중 강화 애플리케이션 지표도 이달 강세를 보였다. 솔라나의 총해치 자산은 1,530만 솔에 달했다. 솔 가격이 한 달 동안 30% 하락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금액은 3개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올해는 가상자산 사업 관련 두 번째 규제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규제를 준비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매뉴얼 배포, 갱신 신고 사전 접수 등 가상자산 사업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입니다. 박정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FIO 사무실에서 디센터와 만나 올해 가상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FIU 가상자산검사관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가상자산 시장 진출의 관문인 셈이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던 기업 대부분은 오는 9월 갱신 신고를 앞뒀다. 7월에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된다.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올 한해를 특근법 시행 이후 규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정의했다. SF 심사 매뉴얼 공개갱신 신고는 이르면 2분기부터 FIU는 올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항목을 개편한 특근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모호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고시는 현재 법제처의 규제 심사를 받고 있고 절차가 끝나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를 거치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항목, 기준들이 공개된다. 다만 FIU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제도가 완벽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전 매뉴얼을 미리 제작,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 그동안 심사 항목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배포하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업계에서 신고 심사 매뉴얼을 하나의 바이블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업계와 소통도 수월할 것이라며 늦어지면 2분기에라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도 이르면 2분기부터 접수할 방침이다. 9월부터 대부분의 갱신 신고가 집중돼 업무가 과중 지연될 수 있어서다. 박 과장은 갱신 신고가 일시에 몰려 금융당국, 기업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 고시 개정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잠정적인 매뉴얼을 배포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 심사 핵심은 이용자 보호 원화 진입은 AML 역량 필수. FIU는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상자산법은 불공정 거래 금지, 사업자의 보험 의무 가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박 과장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 지속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생겨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마켓에 진입하려면 충분한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금융권의 AML 체계와 비교할 때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다며 AML 역량에 대한 기준을 시행연구시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AML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원화마켓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요건과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관리 감독 규정도 구체화한다. 법인 투자 여전히 신중공인 목적은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는 지난 2028년부터 그림자 규제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막혔다. 박 과장은 법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용자 보호 체계와 실소유자 확인 절차 등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예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기관 최초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매각, 원화로 출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박 과장은 국세청과도 세금 징수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공익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정부기관에 한해 법인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업무 분담 큰 변화 없어 시장 과열은 우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다만 박 과장은 FIU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 프로세스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금감원에서 일부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보내면 FIU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하던 업무가 감독조사국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와 가상자산법 위탁 업무, 조사국은 시장 불공정 행위를 담당한다. 자금 세탁 방지는 기존처럼 FIU가 맡는다. 한편 올해 성숙할 시장을 강조한 박 과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무료 경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우려했다. 박 과장은 특히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간 과열 양상이 보였다며 자전거래,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근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범죄 색출, 미신고 사업자 적발 등 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스프레드는 일본 대표 블록체인 아스타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주도 웹3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한국,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주도 웹3 대중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스프레드는 글로벌 웹3 기업이 아스타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스타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도울 계획이다. 파트너십 일환으로 조얼 디스프레드 일본 사업 총괄이 공식적으로 웹3 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 아스타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문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웹3 시장 글로벌 확장과 대중화를 이루는 게 목표다. 아스타 네트워크는 일본 내 독보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러스트 개발 언어 기반 폴카닷과 폴리곤 체인 개발 키트로 이더리움 생태계까지 지원해 개발자에게 유연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조얼 총괄은 이번 협업으로 양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간 소통을 촉진하고 글로벌적으로 대중 수용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타 와타나베 재단 창립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업으로 한국 시장 정착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